안녕하세요. 역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안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전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좀 몰랐던 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의 이제 관계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침공을 한다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복이 되더라도 그 우크라이나 그 시민과 국민들이 저항이 이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병사 다리에서 자폭을 하거나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남아서 또 싸운다고 하는 거 보면 예상과 다르게 저는 도망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흑해 연안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작은 섬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러시아 군함이 폭격을 하기 전에 투항을 권유했는데 그 우크라이나 13명의 병사들이 러시아 꺼져라라고 마지막 외침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도 만약에 독도에 일본군 함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쪼록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소중한 그 인명들이 더 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길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안에서 저항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을 위시해서 유럽, 스위프트, 국제 금융 결제망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러시아를 이제 제외를 하게 되면 러시아가 상당히 이제 뭐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데요. 한 774조 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그 한 해 예산 그 이상인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제한을 받고 동결이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러시아가 10일 이상 만약에 이 전쟁이 계속 된다고 하면 러시아한테도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무기를 만들 여력이 없답니다. 그런 원자재라든지 이런 게 쇼티지라서 러시아도 길게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쟁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신혼부부까지 이렇게 저항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러시아랑 같은 나라였었고 그래서 친밀감이 있고 어느 정도 저항은 이 정도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제2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주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이 가장 큰 이슈다 보니까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주식은 금요일 날은 전부 상승을 했어요. 미국도 상승을 하고 홍콩만 빠졌네요. 전 세계 주식이 반등을 했는데 스위프트 제재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반등을 했었던 건데 이제 러시아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기로 한다고 하면 주식이 좀 빠질 것 같은데요. 제 2월 한 달간 제 계좌의 총액입니다. 한 달 동안 2월 초에 좀 반등을 했다가 또 2월 10일 이후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변동이 심한 상태입니다. 저번에도 이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제 마지노선은 제 이제 전체 금액의 이제 4억 여기 이 선을 깨고 이제 내려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지금 보유를 계속 할 거고 이런 폭락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제자리 돌아오고 올랐다가 제자리 돌아오고 이런 거를 한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기간이 있어요. 이제 그때가 바닥이라고 보통 생각하면서 저는 투자를 하거든요. 자세하게는 코스피 차트인데요. 제가 주로 보는 보조지표 보시게 되면 OBV랑 RSI라는 그 보조지표가 있는데요. 큰 방향을 결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2019년 3월부터 3년 전부터 코스피 차트인데요. 보게 되면 맨 밑단에 RSI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위에 상단 선이 70 그리고 아래 선이 30. 이 선 안에서 만약에 이 70선을 돌파하게 되면 단기 과열 구간이라고 저는 이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때 보면 단기적으로는 고점이었죠. 이 70%를 넘어간다고 해도 계속 가기도 하지만은 위험할 때죠,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 20년 뭐 12월, 11월, 21년 1월 이때가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이상 올라갈 때였지 않습니까? 과열이 많이 됐을 때죠. 이때는 주로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이런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30% 아래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 지점에 보면 물이 고인 것처럼 웅덩이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살짝 고였네요, 여기는요. 그럼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 신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보시게 되면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지금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1월 이런 식으로 이런 RSI 보조지표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도움이 좀 많이 되는데요. 살 때, 팔 때
큰 틀에서 판단할 때 좀 많이 의지를 합니다. 제 이 전체 계좌의 잔고가 이런데 제가 지금 국내 체결 잔고에서 목요일만 해도 마이너스 400이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한 700만 원 정도 올라가지고 플러스 300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자산 증감액이 900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갖고 있던 예금 중에 하나를 깼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2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금요일 날한 19,000원 남기고 다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거는 뭐 잠시 소개해 드리면 뭐 신원이라는 의류 브랜드 주식을 좀 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 80만 원치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한 7주 60만 원치, 그리고 펄어비스 3주 한 2, 30만 원 그 정도,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한 14만 원치 한 주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요. 월요일 날은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 때문에 좀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미쳤죠. 월요일 날 샀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현대차는 아무래도 그 러시아에 수출하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공장까지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때가 이제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쟁이 뭐 계속 오래 가지도 않을 것이고, 오래 간다고 쳐도 대중은 또 둔감해지면서 주식은 또 정상 수치로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주식과 현대차는 뭐 좀 쌀 때 모아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지정학적 문제로 뭐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이때 돈 있으면 더 좀 모으고 싶습니다. 내일 28일부터 한국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제재 영향으로 조금 반락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제목을 썸네일로 올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좀 안일하게 미국하고 서방 세계를 의지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길래 전쟁은 러시아한테 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그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뭉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나라는 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식도 나약한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의지하고 꾸준히 이 시장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저항하고, 그리고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갖는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뜻하는 그런 보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빨리 끝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길 빌고요. 그리고 제 계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그 주식 계좌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주식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역설이었습니다.